오늘은 8장 모스 커패시터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법과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 분배 법칙, 게이트 전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논의했던 플랫 밴드 전압을 조금 더 상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턱 전압, 스레스 홀드 볼테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문턱 전압은 앞에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문턱 반전점, 즉 파이 s 이퀄 2파이 fp를 만들어내는 전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모스펫에서는 일종의 디바이스의 동작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모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메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실리콘 옥사이드가 삽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P타입 실리콘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밴드를 그리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하는데요. 실리콘 내의 전기장은 제로다. 즉 진성 페르미 준위는 이렇게 판판하다. 밴드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옥사이드 내의 전하는 0이다. 이 실리콘 옥사이드 결정은 아주 퍼펙트해서 이 안에 어떤 트랩들이 존재해서 그 트랩이 전하들을 포획해서 그러한 포획된 전하들이 이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표면과 옥사이드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연속이다. 이 일렉트릭 필드는 당연히 연속이겠죠. 이러한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밴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은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고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제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PN 접합에서 배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 똑같습니다. 자, 요 점들이 고정점입니다. 여기 진공준위가 이렇게 있죠. 자, 전자들은 메탈에서 반도체로 유입이 되겠죠. 이쪽 페르미 준위가 더 높기 때문에. 자, 그럼 밴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위로 휘는 밴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 실리콘 표면과 옥사이드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연속이죠. 그래서 자, 실리콘 옥사이드의 유전율,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는 요 실리콘과 실리콘의 유전율과 실리콘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옥사이드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 실리콘 옥사이드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는 한 3배 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 계면 근처에 이 실리콘 옥사이드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 실리콘 요 표면 여기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보다도 더 많이 인가가 되니까 밴드가 더 많이 휠 겁니다. 밴드의 기울기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밴드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도 밴드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 내려간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밴드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보다도 이 계면 근처는 3배 정도 더 쉰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 다음에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시를 평균 기울기를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은 열평형 상태가 되겠죠.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 이 제로는 열평형 상태입니다. Q파이 S0라는 것은 바로 이게 되겠죠. 그래서 페르미 준위 차, 즉 워크 펑션의 차로 인해서 이렇게 실리콘 표면에는 이렇게 전위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표면 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 앞에서 설명했었죠. 예. 그 다음에 옥사이드도 밴드가 휘죠. 그래서 옥사이드에도 이렇게
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QVOX0 우리 이 파이 V 다 같은 겁니다. 전위인데 반도체에서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제 옥사이드는 이렇게 V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V나 파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표면 전위 이거는 우리 내부 전위 장벽하고 같다 그랬죠.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Q파이 FP는 요게 되겠죠. 그죠? EFI-EF니까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디플리션 영역도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휘는 그러한 근원은 왜 이게 생기는가? 바로 메탈과 실리콘의 페르미 준위 차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그 페르미 준위 차라는 것은 결국 워크 펑션의 차죠. 그래서 이람수의 차. 그래서 그러한 이람수 차는 자 실리콘의 표면 전위, 요 밴드 밴딩이죠. Q파이 S0 이거를 만들어내고 또 옥사이드, 실리콘 옥사이드의 표면 전위 QVOX0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즉 이람수의 차에 해당하는 전압은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에 양분되어 인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 게이트 전압의 분배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선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죠.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면 동일하게 게이트 전압이 여기에도 인가가 되고 이쪽에도 인가가 돼서 양쪽에 다 밴드를 밴딩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두 가지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걸린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워크 펑션의 차이, 메탈과 실리콘의 워크 펑션의 차이, 파이 M 마이너스 파이 S는 어떤 일을 했다? 자, 요거를 만든 겁니다. VOXO 이걸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파이 S0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을 표시할 수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왜냐? 워크 펑션은 이게 더 컸죠. 작은 데서 큰 걸 빼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메탈과 실리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게 게이트 메탈이라면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은 그 전압은 요 실리콘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옥사이드 층에도 걸린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에 층 하나가 더 삽입이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려서 각각의 이렇게 표면 전위들을 만들어낸다.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디플리션 모드를 그린 겁니다. 디플리션 모드에서는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밴드가 이렇게 휘었죠. 바로 게이트 전압이 만들어낸 옥사이드의 밴드 밴딩,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이 만들어낸 실리콘의 밴드 밴딩, 이 두 가지로 양분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게이트의 플러스 전압을 더 인가합니다. 더 인가하면 요게 더 휘겠죠. 그래서 그 증가분을 우리 Q 델타 VOX라고 하고 여기는 Q 델타 파이 S라고 하면 이제 이 값들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밴드가 더 이렇게 휘겠죠. 더 휘었습니다. 그래서 인버전 모드로 진입을 한 예를 든 겁니다. 파이 S 이퀄 2파이 FP. 그래서 옥사이드 밴드 밴딩이 더 휘었죠. 평균 기울기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더 휘느냐? Q 델타 VOX만큼 더 휜 겁니다. 더 휘었죠? 그래서 이 토탈은 2파이 F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게이트 전압은 양쪽으로 분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플랫밴드 전압이 되겠습니다. 플랫밴드 전압은 우리 앞에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었죠?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자, 이 플랫밴드 전압이라는 것은 실리콘의 밴드를 평평하게 만드는 전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는 전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전하들이 없는 거죠. 밴드의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리콘 옥사이드 층을 보면 여기 지금 밴드의 기울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메탈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서 플랫밴드 전압이 되겠습니다. 인가해서 실리콘의 밴드를 이렇게 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리콘 옥사이드 내에는 이렇게 밴드가 아직 굽어 있죠. 이 밴드의 기울기가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는 서로 다르다 그랬죠. 이게 3배가 더 가파르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실리콘 밴드를 핀다 할지라도 이 실리콘 옥사이드 내 밴드는 이게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갖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산화막내 고정전압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실리콘 옥사이드를 어떻게 형성을 하냐면 실리콘 표면에 옥사이드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하면 이제 그게 확산을 해가지고 이 실리콘 표면으로부터 옥사이드층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확산해 가는데요. 근데 실리콘이 어떤 그 화학적인 조성비, 뭐 스토이키오메트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게 되면 이 실리콘 표면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이 이 실리콘 옥사이드층 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남게 됩니다. 여분의 실리콘들이 남게 돼서 그러한 것들이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일단 플러스 차지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되게 모순된 점이 뭐였냐면 플랫밴드 전압, 즉 여기에 메탈의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리콘 쪽에 플러스 차지가 형성이 안 됐었죠. 왜? 밴드가 이렇게 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하중성 조건에 유배되는 것 같았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메탈에 인가한 플랫밴드 전압, 마이너스 전압을 이 바로 옥사이드 내에 있는 이 플러스 전하들, 이거를 우리는 단위 면적당 전하라 그래가지고 QSS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QSS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SS 플러스 전하들이 이 QM 마이너스 전하들에 대응을 해서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전하량의 합은 0이 되겠죠. 그래서 QSS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Q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COX VOX가 되겠죠.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VO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COX분의 QSS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밴드 전압을 다시 정의해보면, 자, 게이트에 플랫밴드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VOX, 델타 파이 S가 되겠죠. 열평형 상태보다도 델타 V, 델타 파이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 델타 VOX라는 것은 VOX에서 VOX 제로를 뺀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파이 S라는 것은 파이 S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 열평형 상태죠. 파이 S 제로를 뺀 것일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해 보면 VOX 플러스 파이 S, 그 다음에 뒷부분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앞에서 이거 구했었죠. 이게 바로 파이 MS입니다. 그럼 이걸 파이 MS라고 바꾸고 파이 S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0이 되겠죠. 왜? 밴드가 판판하니까 여기에 표면 전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0입니다. 그래서 0을 넣으면 VOX 플러스 파이 M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플랫밴드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플랫밴드라는 것은 그냥 파이 MS였죠. 워크 펑션의 차이였죠. 그런데 VOX 항이 하나 더 첨가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VOX는 마이너스 COX분의 QSS 프라임. 그래서 플랫밴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압이 조금 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만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플랫밴드 전압은 파이MS가 아니라 이 사나막 내 전하들을 고려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억셉터가 이렇게 도핑이 되어 있고요. 실리콘 옥사이드 두께가 12옹스트롬, 그 다음에 알루미늄 게이트, 그 다음에 상온에서 단위 면적당 5 곱하기 10의 10승계 전하가 있다. 그러한 P형 실리콘 기판에 모스 커패시터가 있는데 평탄대 전압을 구해보아라. 이 함수는 마이너스 0.89V로 가정하라. 자, C옥수는 T옥수분의 입실론 OX가 되겠죠. 그래서 T옥수는 이렇게 센티미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C옥수가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QSS 프라임은 자, 단위 면적당 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있죠. 전하량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의 전하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밴드라는 것은 파이MS 마이너스 C옥수분의 QSS 프라임. 그래서 마이너스 0.887V가 되겠습니다. 이 0.89는 이 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우리 10의 16승이죠. 10의 16승일 때 요 알루미늄 게이트하고 기판 P타입 실리콘 요 교차점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대략 0. 마이너스 0.89 그래서 마이너스 0.89고요. 요거는 앞에서 구한 값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 고정 산화막 전하를 고려하지 않으면 바로 요거가 되는데요.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조금 더 작아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0.887V 이렇게 플랫밴드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제. 억셉터 농도가 10의 14승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옥사이드 두께가 50나노메타. 그 다음에 게이트는 P 플러스 폴리실리콘 게이트. 그 다음에 상온에서 P형 실리콘 기판 위에 N모스 커패시터가 있다. 평탄대 전압이 마이너스 1.0V일 때 단위 면적당 고정 산화막 전압 QSS 프라임을 구해보아라. 자, 1.5 곱하기 10의 14승 대략 요 정도 되죠. 그리고 요거는 P 플러스 폴리실리콘 게이트의 기판은 P타입 실리콘. 그래서 요때 이함수라는 것은 0.2V가 되겠습니다. 파이MS는 0.2V. 그래서 플랫밴드 전압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QSS 프라임은 이렇게 되죠. 자, C옥수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SS 프라임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래서 요게 파이MS가 0.2가 되고 플랫밴드가 마이너스 1V니까 플러스 1V 이렇게 됩니다. 단위 헷갈릴 것 같아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VV 없어지면 C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 면적당의 개수를 표현하려면 이것을 다시 단위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5.178 곱하기 10의 11승계 전하가 있는 거죠. 그거의 전하량은 다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문톡전압이 되겠습니다. 문톡전압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봐왔을 겁니다. 최대 공핍증의 폭 XDT를 갖는다 그랬죠. 전압 밀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문톡전압에 인가해주는 전압 이것을 T를 표시해서 이때 전하량을 QMT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산화막 전하가 있다 그랬죠. QSS. 그 다음에 문턱전압에서는 공피층의 폭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XDT. 그래서 요 음의 전하, 그 다음에 요 양의 전하, 그 양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QMT 플러스 QSS는 QSD가 되는 겁니다. 이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QMT 플러스 QSS는 QSD와 같다. 그 다음에 문턱 반전점에서는 파이S는 2파이F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넣고 우리 문턱 전압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게이트에 인가하는 전압이 문턱 전압입니다. 그러면 VTH, 그 다음에 자, 문턱 전압이라는 의미에서 T자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VOXT 플러스 델타 파이S.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앞에 게이트의 분배 규칙, 게이트 전압의 분배 규칙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요거는 다시 파이 MS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OXT, 이거는 뭡니까? 문턱 반전 전압에서 이 게이트 옥사이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Q 이퀄 CV니까 V는 C분의 Q인데, 여기서 Q라는 것은 바로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 즉 VTH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QM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턱 전압을 다시 표기하면 QMT는 QSD-QSS죠. 그거를 분리해서 쓰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파이 MS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 S는 2파이 FP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턱 전압을 표시해주는 세 가지 식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근데 요게 뭡니까? 플랫밴드 전압이죠. 그래서 이건 플랫밴드 전압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옥수분의 1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C옥수는 T옥수분의 입실론 X니까 그거의 역수는 다시 입실론 OX분의 TO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뒤에 그대로 씁니다. 파이 MS 2파이 FP. 이게 문턱 전압을 표기해주는 세 가지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어떤 식을 이용할 건지 적당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억셉터 농도가 10의 16승, 옥사이드 두께, 알루미늄 게이트 300K 다 나왔죠? 이때 문턱 전압을 구해보아라. 자, 문턱 전압을 구하려면 먼저 파이 FP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최대 공핍층의 폭,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QSS 프라임은 단위 전하량을 곱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QSD 프라임. 이거는 어떻게 구했죠? 그 사각형의 면적은 Q&A 곱하기 최대 공피중의 폭 XDT. 즉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SD는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옥수는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대입합니다. QSD 이거 대입하고요. QSS 이거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에 역수로 대입해야 되겠죠. C역수분의 1이니까 요거에 역수 대입하고요. 파이 MS는 앞에서 마이너스 0.89V였죠. 알루미늄 게이트인 경우에. 그 다음에 2파이 FP 요거의 2배. 그래서 VTH는 마이너스 0.182V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우리 보통 메탈에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해서 반전 전압을 형성을 하죠. 그런데 여긴 마이너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0V에서도 이미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한 것들을 공핍형 소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간단히 설명은 하겠지만 잘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모스펫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마이너스 전압으로 계속 크게 인가를 하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압이 강해지니까 채널에 있던 계면에 있던 반전 전자들이 밀려나겠죠. 벌크 방향으로. 그래서 오히려 반전 전자들이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전압으로 인가될수록. 그래서 반전 전하가 점점 없어져서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채널의 컨덕턴스라고 하는데, 반전전자들이 없기 때문에 채널의 컨덕턴스가 나빠지는 겁니다. 즉 전자들을 전부 밀어내니까 그 계명 부근에는 공핍층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전압을 강하게 인가하면 채널의 컨덕턴스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반전 전압들이 모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증가형 소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설명을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넘어가세요. 그냥 뒤에 모스펫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공핍형 소자라는 것은 지금 설명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 전압 0V에서도 채널이 이미 형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노말리 온 상태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옥사이드 두께가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전하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문턱 전압을 구해보고 QSS 프라임이 0일 때와 비교해보아라. 자, 똑같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똑같이 구해가지고 해보면, 자, 세 번째 식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문턱 전압이 마이너스 0.66V가 나왔죠. 역시 공핍형 소자입니다. 그런데 QSS가 제로가 되면, 만약에 산화막 내에 어떠한 그러한 전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항이 0이 되겠죠. 이럴 때는 VTH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메탈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반전 전자들을 형성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증가형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반전 전자들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채널의 컨덕턴스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게이트 전압을 플러스로 인가해가지고 점점 채널의 컨덕턴스를 키워가는 거고, 아까 같은 공핍형 소자에서는 마이너스 전압으로 더 크게 인가하면 공핍형 채널의 컨덕턴스가 떨어지는 겁니다. 채널을 닫는다고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스펫에서 좀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문턱 전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 이게 동작 전압이 되기 때문에 모스펫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턱 전압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문턱 전압에 영향을 주는 거 보면 기판의 도핑 농도가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QSD가 바뀌겠죠. 그래서 기판의 도핑 농도, 그 다음에 산화막 내 포획된 전하,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어하기가 곤란한 것들이죠. 이걸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화막 내 포획된 전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뒷항입니다. 즉 게이트의 인슐레이터 두께, 이 두께를 작게 하면 VTH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뭐 어떤 유전율의 재료에 따라서 또 바뀌겠죠. 유전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유전체의 재료, 그 다음에 파이MS는 뭡니까? 워크 펑션의 차이인데, 이거는 전극의 재료의 의존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전극 재료. 그 다음에 2파이FP는 이것도 도핑 농도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 다음에 Q분의 KT였죠. 온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TH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 도핑 농도, 유전체의 두께, 그 다음에 유전체의 재료, 전극 재료, 그 다음에 뭐 온도. 근데 온도는 뭐 상온에서 동작을 시키니까 뭐 온도항을 무시한다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농도, 게이트 인슐레이터 두께, 유전율, 뭐 전극 재료. 이러한 것들로 조절해서 문턱 전압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턱 전압은 모스펫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 문턱 전압에 영향을 주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스커패시터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문턱 전압을 표현하는 세 가지 수식이 있었죠. 뭐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쉽게 변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턱전압을 표현하는 이 식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